RBC TV 방송 지금 현재 정경윤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 부분, 증여세 부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 공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상속 공제 이것도 상당히 좀 사람들이 그 관심도 많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상속 공제 같은 경우 기초 공제가 2억 원이고 네. 또 기타 인적 공제에서 이제 첫 번째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수 1인당 5천만 원이고 또 자녀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은 미성년자 수 곱하기 이제 매년 1천만 원씩 하고 그다음에 다시 19세까지 자녀 연수인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뭐 10살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살 곱하기 1천만 원 곱하기 19세까지가 9년이니까 9를 곱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데 연로자 공제 같으면은 그 연로자 수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가 또 있는 경우에 1인당 5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건 아마 그 연로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는 제외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장애인 수 곱하기 1천만 원 하고 이것도 이제 미성년자 똑같은데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 여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빼주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은 자녀가 10명 있는 사람도 잘 없고 네. 대부분 한두 명이고 이러니까 그쵸. 이제 이런 기초공제하고 기타인적 공제 대신에 일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제도는 기초공제가 기타인적 공제하고 5억 원 중에 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3명이다. 자녀가 3명이면은 1인당 5천만 원 이렇게 해봐야 1억 5천밖에 안 되고 기초공제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과 5억 원 중에 큰 금액이 5억이니까 자녀가 내가 볼 때는 10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괄공제가 더 유리할 유리하다.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은 10억까지가 과세 미달이고 또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 미달하는 얘기가 이익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일괄공제 5억이 되기 때문에 자녀만 있으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또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최저 5억이고 일괄공제 5억이니까 10억까지가 과세 미달하는 얘기가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인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한 건 있지만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것은 최소 5억부터 최고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건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아마 뭐 5억까지는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30억 다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겠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에서 보면은 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하고 또 배우자 법정 지분하고 네. 30억 중에서 뭐 작은 금액 하고 뭐 5억 중에 뭐 크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 좀 복잡한 얘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때는 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까지 된다는 거 이건 아마 실무상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고 있는데 가업 상속 재산 가업 상속이란 가업도 상속이 예, 되는 가업 상속 이게 이제 아마 한국엔 그런 기업이 잘 없는데 해외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뭐 빵집이나 국수집을 막 100년씩 200년씩 하는 이런 데가 가끔 TV에 나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 기준으로서 10년 이상 뭐 가업을 계속 영위했던 영위했던 사업에 대한 가업 상속은 200억 원까지 면제가 되고 15년은 300억 원, 20년 이상 한 데는 500억 원이 이제 면제가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이 얘기 하니까 아주 웃으면서 그 부동산 임대업도 가업 상속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 당연히 가업 상속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0억대 빌딩 가지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자동 상속이 될 것이고 이것도 가업 상속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이 가업 상속은 대부분이 아마 제조업하고 도매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뭐 룸사롱이라든가 이런 건 아마 가업 상속이라 하더라도 아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가업 상속 이거는 어떤 그 제조업이라 도매업이라든가 특정한 업종을 이제 이제 만약 이런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상속세를 많이 내버리게 되면은 이 가업이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가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뭐 도매업 같이 좀 건전한 사업이지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뭐 호화 사치 이런 향락 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영농 상속 공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보니까 현재 어떤 그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보면 젊은 사람이 농사를 많이 기피하는데
일단 서류상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영농 상속 재산 가액하고 15억 중에서 이제 적은 금액인데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뭐 자녀가 한 3명 중에서 뭐 막내 아들이 계속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그 아들한테 이제 뭐 농지를 이제 그 뭐냐 상속해 준다. 그러면 15억까지는 뭐 그 세금이 없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끔 뭐 저희 시골도 가보고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아마 그냥 뭐 서류상에 있는 그런 규정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금융상속 재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금액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가하기도 그렇고 객관적인 금액이 없는데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금융기관에 얘기하면은 금액이 딱딱 나오니까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상속세를 적게 매기기 위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10억이 있는데 빚이 8억이 있으면은 순금융재산은 2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만약에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은 2천만 원 그 전액 다 해줍니다. 전액 다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뭐 순금융 재산 가액이 20%와 2억 중에서 뭐 적은 금액이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 일단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좀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느꼈을 거예요. 사망 신고하고 은행 달려가면 은행에서 먼저 알고 그냥 인출 안 해주고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상속인을 가는 걸 입증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속할 때는 이거 금융 상속재산 공제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뭐 부동산에 비해서 금융재산에 파악이 쉬우니까 거기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긴 건데 아마 최하 2천만 원까지는 전액 상속 공개된다는 걸 그걸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인데 네. 이거는 뭐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순주택 가액의 80% 5억 공제를 한다. 5억을 그 한도를 공제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낼 정도면 집이 한두 채가 아닐 것이고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요 조건은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다는 건 이제 설명드리고요. 이거보다도 좀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상속세 종합 한도가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기초공제 2억에다가 뭐 일괄공제 5억이고 이 모든 공제는 법적 상속인이 상속됐을 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한테 순수하게 갔을 때 이 공제가 있는 거지.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간 그 재산을 상속 등기를 뭐 자녀 앞으로 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후순위 상속받은 상속재산 이거는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이 한도에 걸린다는 얘기는 앞에서 연락한 이런 각종 공제가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상속 등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민법상의 어떤 상속 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절세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